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의 한 중학교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현직 공교육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즘 TV나 미디어,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게 되면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교감 선생님처럼 나이 든 사람이 나오면 괜히 여러분들 눈이 피곤해질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마스크를 쓴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0여 년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을 썼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 책의 핵심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 O, 그 다음에 X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나 성인들에게도 매우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공부란 이해를 바탕으로 머리에 암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이해가 잘 돼도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따라서 공부한 내용이 머리에 오래도록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머리에 오래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해서 모르는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시간도 절약되고 또 많은 양을 아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가장 흔한 문제풀이 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편에는 대학생이나 성인들처럼 문제집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올바른 OX 공부 방법을 이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떤 문제도 괜찮고 어떤 과목도 괜찮아요. 또 심지어는 대학생이나 성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문제집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본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학교 2학년 과학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보지 말고 어떤 방법인가를, 그 방법을 알아보면 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중학생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자, 1번 문제를 푸는데 보기에서 골라라 해갖고 쭉 자기가 봤더니 3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3개가 다 있는 디귿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풀 때 2번을 보니까 옳은 것은 이거 아니고 해서 확실히 이건 2번은 아는 문제예요. 그럼 어쨌든 5번 이렇게 답을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풀 때 이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게 들어가고 어쩌고 해서 보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하나짜리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2개가 이면서 하나니까 5번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문제는 딱 보니까 이온식에 대한 설명인데 쭉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고 이게 답이 맞아요. 자기가 볼 때는 3번이에요. 그런데 혹시 4번을 읽어봤더니 4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5번은 확실히 아니고 어쨌든 4번은 잘 모르겠고 3번이 맞기 때문에 3번이라고 딱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봤을 때 5번을 보니까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건 쑥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4번인 걸 확실히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6번을 보게 되면 6번은 이름을 옳게 짝 지은 것인데 이거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게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얘가 뭔가 염소인가 산소 같은데 비슷하니까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답을 맞힐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맞추는가 하면, 자, 이제 답을 맞춥니다. 답을 보면서 1번의 답을 봤더니 3번이 아니고 5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그러면 이 5번이 아니고 3번이고 이건 틀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답을 딱 맞춰봤더니 5번이 맞아요. 그럼 얘는 맞았다고 표시를 하고, 그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딱 봤더니 나는 5번인 줄 알았는데 풀어보니까 2번이에요. 그럼 이건 틀렸네? 그럼 이건 이게 5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표시하고 이건 틀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봤더니 이건 맞았네? 3번은 맞았어요. 내가 4번을 이해를 못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3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았다고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5번에 4번으로 내가 선택했는데 5번은 맞았어. 6번은 보니까 6번은 2번으로 찍었는데 답이 2가 아니고 5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예를 봤을 때 6문제 중에서 3개는 맞았고 3개는 틀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틀린 문제는 다시 답을 봐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 틀린 문제를 봐주는데 여기서 봤을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기가 쭉 보니까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답을 보니까 기역과 디귿이 맞고 니은은 틀렸대. 그럼 니은을 쭉 보고 나서 이것은 왜 틀렸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답을 먼저 보고 그냥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렇고 3번도 이거는 뭐 3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알았다고 치고 이제 4번이 문제예요. 4번 같은 경우 내가 맞았어요. 하지만 맞았지만 내가 공부할 때는 원래는 3번은 알았지만 4번은 잘 몰랐죠. 4번은 몰랐지만 우리가 그냥 맞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찍어서 맞아도 괜찮아요. 뭐 자기가 충분히 알고 맞췄거나 찍어서 맞았거나 그냥 답만 맞으면 돼요. 시험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되니까. 그런데 공부할 때는 그건 달라요. 이 문제에서는 3번이 답인 것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맞았지만 시험에서는 이것을 묻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시험에서는 4번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면은 4번은 공부 안 하고 보통 넘어갑니다. 뭐 5번은 맞았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6번을 보게 되면 6번은 이제 이건 내가 몰랐네. 그러면 보통은 여기 있는 5번 답만 외워요. 이거는 뭐 암모늄 미온이구나. 이건 자기가 잘 모르는 건데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만 그냥 답만 외우게 돼요.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옳은 문제풀이 방법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때 키포인트 핵심은 이 내가 푸는 문제에는 답이 적혀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건 두 번째건 세 번째 풀건 간에 문제는 답이 적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만약에 내가 이제 1번을 풀었어요. 1번을 푸는데 보기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데 1번을 쭉 풀다 보니까 내가 볼 땐 세 개가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답이 5번이죠. 그럼 여기다가 체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이에다가 1번에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풀 때 2번을 쭉 보니까 이것도 5번이야. 이건 내가 잘 알아. 그럼 2번도 다른 문제에다 2번에 5번 적고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쭉 보니까 요것은 뭐 두 개니까 요거는 5번 같아. 그래서 3번도 5번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풀 때는 4번은 확실히 3번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있는 동그라미 4번을 읽어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럼 이것도 공부를 해줘야 돼요. 지금 공부할 때는 연습할 때는 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모든 부분을 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틀렸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답은 3번이에요. 하지만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그럴 때는 무조건 애매하다는 표시로 이렇게 세모 표시를 일단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의 답을 이제 3번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고 5번은 풀어봤더니 뭐 쉽게 내가 4번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또 이제 5번에 4번 적고 6번을 푸는데 6번은 이걸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문제를 보다가 못 풀겠으면은 찍는 게 아니고 이런 건 다 외워야 되는데 모를 때는 아예 여기다가 문제를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애초에 모르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하나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답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제 답을 맞힐 때 어떻게 맞추는가 하면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에 답을 맞춰봤더니 나는 5번으로 적었는데 5번이 아니고 3번이래요. 그럼 이거 틀렸네. 이 답만 따로 적은 종이에는 뭐 체크를 해도 관계없어요. 본 문제지에 원래 풀고 있는 문제지에 답이 안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럼 3번이네. 일단 3번인데 틀렸기 때문에 틀린 문제는 이 앞에다가 틀렸다는 표시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합니다. 아까 했던 거랑 반대죠. 아까는 맞은 문제의 일반적으로는 맞은 문제의 동그라미를 하는데 이제는 틀린 문제의 동그라미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맞춰보니까 2번은 답이 맞았어요. 5번. 그럼 이거는 맞았다는 표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럼 이제 3번 봅시다. 3번 같은 경우는 나는 5번으로 생각했는데 답이 2번이야. 그럼 틀렸죠. 그럼 틀렸으니까 일단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틀렸다는 표시. 동그라미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답을 맞춰봤더니 내가 찍은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3번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풀 때 이 4번 동그라미 4번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답과 관계없이 다시 살펴봐야 된다 해서 세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답을 맞춰보니까 5번은 답이 맞았어요. 5번은 답이 4번이야. 그럼 여기다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맞은 거야.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예 동그라미를 풀었어요.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답은 이제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의 답을 맞췄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문제를 푼다는 것은 공부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 2번과 5번을 보세요. 2번과 5번은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맞았다는 내용은 이미 내가 문제를 풀지 않아도 이것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것, 동그라미랑 세모 있는 것만 모르거나 틀리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만 이제부터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집을 보게 되면 해설이 있죠. 그럼 해설을 보거나 앞에 있는 본문을 보거나 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해 주는 거예요. 1번 그렇게 해서 왜 니은이 뭐가 틀렸는지를 이제 이해하고 암기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서는 얘가 왜 EX가 아니고 XN이지 해설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이것은 내가 맞았던 문제지만 아는 문제지만 다른 것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게 무엇인지라고 이제 보고 나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는 5번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6번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외우는 거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다 이제 외워줘야 돼. 이렇게 해서 모르거나 틀린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주는 것이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머리가 기억력이 무한하지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천재는 한 번만 봐도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남지만 수재는 서너 번을 봐야 머리에 남는다 그러고 일반인은 10번을 봐야 머리에 남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무슨 소린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반복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복습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약 2, 3일 정도가 지난 뒤에 또는 한 단원이 끝난 뒤에 이것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살펴볼 때는 이 처음에 풀었을 때부터 알았던 2번과 5번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다시 살펴볼 때는 몰랐거나 틀렸던 것만 살펴봐주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도 역시 이 문제지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1번을 푸는데 첫 번째 풀 때 내가 이제 틀렸던 문제인데 두 번째 풀 때도 이제 쭉 보면서 답이 체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음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소린가 하면 머리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봤더니 내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때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럼 이번엔 답이 4번인 것 같아요. 그럼 1번에 4번 딱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이미 다 알았던 거니까 넘어가고 3번 문제를 딱 보니까 3번 문제는 지난번에 틀렸었네?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어. 이게 아니고 이거야.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면은 이제 어쨌든 3번에 2번이라고 답을 딱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는 세모였네. 지난번에 답은 맞았지만 뭔가 내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쭉 읽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4번은 답이 4번 같아요. 그럼 4번에 4번이라고 적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할까? 5번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6번을 보는 거예요. 6번은 지난번에 이걸 못 외웠어. 그럼 이제 다시 외워줘야 되는데 내가 쭉 보니까 답이 6번에도 4번 같아. 6번에도 4번으로 여기다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다 표시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네 문제의 답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런데
1번에 답을 맞췄더니 1번은 나는 4번으로 선택을 했는데 4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그럼 1번은 또 틀렸죠. 또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앞에 동그라미 친 거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두 번째 풀어도 몰랐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봐요. 3번은 답을 맞춰보니까 3번에 2번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2번이 맞았으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 동그라미가 이제 필요가 없다 해서 여기다 X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근데 4번에 답을 맞춰봤더니 4번에 내가 4번으로 적었는데 지난번에 애매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4번의 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애매했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틀렸네.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이미 알았던 거니까 안 풀었으니까 넘어가고 6번을 보니까 6번의 답을 나는 4번으로 표시를 했는데 답이 보니까 5번이야. 또 틀렸네? 또 틀렸어요.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 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었는데 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문제풀이는 공부를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예, 문제풀이는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과 모르고 있었던 것을 분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X 친 것은 이미 두 번째 문제를 풀었을 때 알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안 풀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만 다시 집중적으로 모르거나 틀렸던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제 외워주는, 공부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설을 보고 본문을 봐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4번도 아, 내가 이거는 왜 틀렸구나 라고 아, 이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외우는 거니까 자꾸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단순하니까. 그러면 또 다시 외워주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공부가 끝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지났거나 또는 그 뭐 중간고사 같은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걸 살펴봐 줘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해야 될 양이 점점 공부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볼 때 전체적인 것을 다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 때는 내가 두 번째 봤을 때 틀렸던 것만 집중적으로 봐주면 돼요. 자, 그럼 역시 또 이제 세 번째 푸는데 세 번째 풀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문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번, 아, 이건 두 번 틀렸는데, 이걸 쭉 보니까, 아, 이건 어쩌고저쩌고니까, 아, 이번엔 확실히 알 것 같아. 그래서 1번에, 3번으로 적었어. 얘는 틀리고 3번 같아.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풀었을 때 알았던 문제니까 넘어가고, 얘는 첫 번째는 몰랐지만 두 번째 풀었을 때 알았던 문제니까 넘어가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아, 첫 번째는 애매했었는데, 두 번째 풀었을 땐 틀렸네? 그럼 이번에 다시 풀어봐야지. 4번을 풀어보니까, 이제 쭉 보니까 두 번이나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확실히 뭔지 알겠어요. 답을 3번으로 적었어. 그러면 4번도 뭐가 이해되는지 알아. 이제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쭉 5번은 이제 그냥 넘어가고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6번을 봤더니 다시 쭉 해보고 보니까 아, 또 기억이 안 나는데 6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쭉 하고 아, 4번 같아. 그럼 4번을 딱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 번째 문제를 푼 거는 공부한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문제 푸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답을 맞춰봐야 되겠네. 근데 3번의 답을 맞춰보니까 3번의 답을 맞춰보니까 정정합니다. 1번. 1번의 답을 맞춰보니까 3번 맞았어요.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세 번째 맞았을 때는 앞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던 것에 이렇게 X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니까 4번의 답을 맞춰보니까 3번이야. 그럼 이것도 이제 답도 알고 밑에 있는 것도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X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6번을 보니까 6번은 나는 4번이라고 적었는데 답이 5번이에요. 그럼 이건 틀렸네? 또 틀렸으면 여기다 또 동그라미. 이 안에 대학은 겉에 대학은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답을 맞췄는데 답을 맞춘 것이 세 번째 문제를 푼 거예요. 근데 앞에서 먼저 이야기했듯이 세 번째 문제를 푸는 거는 공부한 게 아니라 그랬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두 문제는 X가 됐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이제 세 번째 문제 풀기 전부터 알고 있다는 거고 여기 있는 것만 세 번째 문제를 풀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6번만 집중해서 이것만 외워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3개짜리인 것은 3번이나 신경을 써서 외워도 잘 안 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기적으로 가끔 봐주게 되면은 이것을 외우는데 또는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 즉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리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OX 공부 방법인데 이것은 과학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영어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영어 단어 외울 때 선생님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아주 큰 효과를 봤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어 단어는 안 외워지는 것은 계속 안 외워지죠. 그럴 때 무조건 외워지는 것과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3개짜리 표시가 된 것은 안 외워지는 건 계속 표시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주는 거예요. 공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리해서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줘야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섞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것도 꼭 아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OX 공부 방법인데 이 공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공부가 쉽다고요? 이 책이 그 책인데 이 책은 선생님이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정리한 책인데 이 책의 목차를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OX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보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목차를 보게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OX 공부 방법이 있죠. 이것이 180쪽에 나와 있어요. 이 OX 공부 방법 책에는 이 영상으로 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18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 이제 180쪽 OX 공부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싶은 것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평평한 돌에다가 두 사람이 여기서 망치로 정을 쳐갖고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홈을 만들어. 홈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다 물을 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만 때리거나 약하게 때려가지고 구멍의 깊이가 얕고 이 사람은 힘껏 여러 번 때려서 구멍의 깊이가 깊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구멍에 물을 담았을 때 어느 쪽 물이 잘 흘러나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구멍의 깊이가 깊어야 이 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구멍이 얕은 것은 물을 넣었을 때 바람이 불거나 흔들리거나 하면 물이 빠져나가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때 물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때 구멍의 깊이는 내가 지식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신경을 썼던 그 결과물이에요. 즉 고민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대충 보게 되면 살살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멍이 살짝 파지기 때문에 여기에 담긴 지식은 물은 금방 머리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 때는 답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야 2번 볼 때, 3번 볼 때 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의 과정을 거친다 이거예요. 이것을 실제 사진과 같이 함께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시험지가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방법. 오른쪽은 선생님이 말한 올바른 OX 공부 방법인데 이건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만 살펴볼게요. 여기 18번을 보게 되면 단답형 문제예요. 글자가 좀 확대가 충분히 됐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내가 나중에 답을 적고 맞춰보니까 나는 니은에 액화라고 적었는데 답을 보니까 흡수예요. 그럼 보통은 X 표시예요. 그리고 세모 정도 표시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음에 공부할 때 보면은 쭉 보다가 니은을 보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써야 돼. 고민을 해야 돼. 즉 망치로 정을 때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답이 나와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답을 그냥 슬쩍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요. 그러면 흡수를 딱 보니까 여기는 그냥 흡수구나 라고 그냥 해석해버려요. 내가 공부한 것 같지만 이것은 노력의 흔적이 별로 없이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의 깊이가 얕아져요. 그런데 올바로 문제를 풀려면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처럼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답이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어요. 그럼 답은 어디다 적었다? 다른 종에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이건 틀린 부분이 있네, 틀렸네. 그러면 다음에 볼 때 이거는 뭐였지? 이거는 뭐였지? 이거는 뭐였지?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리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 방법을 배워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 책에는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좀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성적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이 방법을 응용해갖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8개월 동안 노력을 해갖고 모르는 것만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학교 때뿐 학생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사용하면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결과물을 보여줄게요. 교감 선생님에서 교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연수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아주 많아요. 이 책이 2010년 중등 교감 자격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두껍죠. 그런데 이 두꺼운 책을 한 달 반 동안 공부하고 한 달 반 동안 공부하고 외워서 시험을 봐야 돼요. 여기 내용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 내용들을 이거 외워줘야 돼. 이 내용들을 많죠. 이걸 언제 다 외워? 야, 이거 한 번 보게 돼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한 번 본다고 기억이 안 나잖아요.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이 많은 내용을 언제 다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문제로 만들었어요. 정리하고 문제로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OX 방법만 보는데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을 정리한 노트예요. 자, 보게 되면 이 두꺼운 책을 정리한 게 요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뭐야? 그러면 별로 내용이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공부하면서 내가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리해갖고 작은 글씨로 두 단으로 정리를 했고 빡빡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길 봐봐요. 이게 노트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하죠? 이거는 그만큼 많이 봤다는 건데 문제는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보느냐? 그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고 이 모르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모르는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면서 여러 번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예로 뭐 아무 쪽이나 한번 펴보겠습니다. 뭐 여기를 펴봤어요. 자, 여기를 펴봤더니 이제 이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고 실제 이 기호, 표시를 보라 이거예요. 여기를 봤더니 이 위쪽은 확대돼서 여기 있네. 자, 이쪽은 봤더니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이건 동그라미가 3개나 있어요. 이건 3번이나 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아무 표시가 없죠. 이건 한 번 외운 다음에 다시 보니까 바로 이제 알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동그라미 하나에 세모 하나에 X 하나네. 첫 번째 볼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볼 때는 맞긴 맞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세모를 했고 세 번째 봤을 때나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네. 첫 번째 봤을 때도 애매했어요. 답은 알겠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세모를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보니까 역시 답은 알겠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완전하게 안 건 아니야. 그래서 세모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세 번째 보니까 드디어 알겠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또 더 잘 나와 있네. 여기 보게 되면 이거 보세요. 이거는 동그라미 3개 다음에 X.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요것은 3번 볼 때까지는 몰랐는데 4번째 가서야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이런 예가 있네요. 여기 봐봐요. 이거는 처음에는 세모라면 처음에는 답은 맞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 그런데 두 번째는 동그라미야.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답은 맞았었는데 두 번째 풀 때는 몰랐어. 틀렸어. 그래서 동그라미 한 거고 세 번째 풀 때 가서야 완전하게 알았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두 번, 세 번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외워서 충분히 알게 된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두 번 볼 때는 이런 것들 보고 세 번 볼 때는 이런 것들 보고 이런 식으로 모르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을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올바른 OX 방법을 이용해서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양이 아주 많잖아요. 그 많은 양을 여러 번 보기 어려우니까 이 올바른 공부법을 이용해서 모르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OX 공부 방법이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선생님이 30여 년 동안 이 방법을 많은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줬는데 이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공부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본 이 내용이 정말 효과적이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서 짧은 시간에 이것을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